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한 총선 프로젝트 나는 누구인가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자 성경환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마이TV의 나 누군데요. 오늘 시간에는 인천 남동구 갑지역에 처음 출마한 정치 신인 손범규 후보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배님이자 앵커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나는 범규입니다. 손범규. 손범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네. 자, 이제 뭐 아시죠? 저하고 5분간 토크를 하고 그다음에 PPT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못다한 얘기 저하고 하는 겁니다. 아주 좋아하는 포맷 양식입니다. 네, 20분 딱 하니까 네.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 그럼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나 하는 질문이겠지만 네. 특히 손범규 후보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잘 나가는 공중파 아나운서였단 말이죠. 저로서는 아니 잘 나가는데 어디 갔지 했는데 그는 한 2년 정도 되는데 후에 이 정치 신인으로 나타나셨어요. 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는요? 네. 선배님보다는 제가 짧지만 저는 네네. 26년 동안 이제 아나운서를 딱 만을 다 채웠습니다. 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도 했습니다. SBS의 재직 당시에 회사의 허락을 받고 4년 임기의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 그리고 지도자 한 6,700여 명의 저희 이제 회원이 있는데 네네. 그들을 제가 회장을 나가서 보호하고 지원하기에는 SBS 또 언론인이라는 아나운서라는 그런 직업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한적이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또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혁신안에 제가 앞장서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투쟁 아니면은 그런 활동을 했는데 심에 붙인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 소외되고 어려운 나에게는 뭐 어떤 내 편이 없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이제 정치였고요. 그게 출마의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언제나 당신 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뭐 어떤 이유를 대거나 내가 혹시 조금 잘못을 했을 때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되고 싶습니다. 힘들 때 찾는.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기 전에 먼저 가족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하죠. 가족들의 지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로 41개월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결혼을 중이 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군대에 있을 때 출산을 했었고 그리고 평생 제가 30년 가까운 세월을 제가 뭐 쉬어본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어떤 말씀드렸던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장이나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 이런 일을 하는 걸 제 가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할까 SBS를 그만두고 물론 반대 의견도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아내나 두 아들은 그럼 그동안 30여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나운서도 물론 제가 하고 싶었던 어릴 때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 지지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당신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 네, 아내는 그랬고 아들들은 아빠가 한다면 잘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장 든든한 우군이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사실은 오래 준비하셨군요. 올해 네. 뭐 어릴 때 꿈이 저는 아나운서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선생님도 꿈이었었고요. 정치에 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꼽으라면 아나운서, 선생님, 정치 이렇게 이제
근데 거기가 남동구 갑 지역이란 말이죠. 네. 아직은 민주당과 진보당이 경선을 해야 되는데 네. 상대 후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네. 대충 누가 될 것이라는 건 짐작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제 민주당과 진보 쪽에서 같이 경선을 한다고 합니다만 민주당 후보로 정해지는 건 거의 99.9%고요. 예, 근데 그분이 네. 민주당 후보가 맹성규 네네. 후보잖아요. 그분은 이제 고위공직자도 했고 예. 행정부 경험도 있고 재선 의원이죠 아마. 네, 한 번은 보궐이어서 6년을 했습니다. 예. 네네. 그럼 버거울 텐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하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예, 네. 지역 자신이 분위기를 있었고 저는 이 인천 남동구 갑이 유정복 현 인천광역시장님의 지역구였습니다. 네, 제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유정복 시장님과 상의를 드렸고 그 지역구에서 네. 다른 유혹도 있었죠. 이 지역에 오면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역을 약 4년여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네.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예. 준비해 오신 PPT 있잖아요. 네. 그걸 활용해서 본인을 아주 효과적으로. 10초가 남았으니까 하여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계속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분 스피치 꿈과 봉사 그리고 헌신, 변화, 도전이라는 주제로 만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저의 어릴 때 꿈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제가 7살 정도 때부터 뭔가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혹시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A4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긴 문장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를 긴 거를 7살 무렵이었는데 외워서 발표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들으신 어른들께서 야, 너는 나중에 커서 아나운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잘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른들의 격려와 응원이 어릴 적 제가 아나운서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갖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이뤘고 26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500여 명 8개 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들의 회장직도 2년여 동안 하면서 보람 있게 제가 없었던 이 아나운서 저널이라는 월간지도 창간을 했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릴 때 꿈이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뤘던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할까 했을 때도 저는 26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올림픽 방송도 제가 6번이나 하면서 많은 종목을 중계를 했었고요. 입사 당시에 생각했던 출발 모닝와이다는 프로그램도 4년이 넘게 진행을 했었고 또 뉴스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릴 적 꿈을 이뤘던 저는 꿈을 이룬 행복한 아나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봉사입니다. 이 봉사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아름다운 가게에 20여 년 동안 20년 동안 이제 21년이 되니까 20년 동안 홍보대사였습니다. 참 말이 20년이지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에 제가 아름다운 가게와의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옆에 같이 사진 찍으신 분들이 활동 천사라고 불리는 간사입니다. 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것을 경험한 그런 분들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저렇게 앞치마가 잘 어울리고 지금 오늘 사진을 보니까 옆에 이윤아 아나운서인데 이윤아 아나운서도 제가 혹시 이런 봉사활동에 한번 참여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정말 와서 봉사를 했고 봉사가 끝나고 나서 선배님 봉사하고 나니까 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봉사를 흔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에게 나의 재능을 달란트를 나눠주는 그런 일인데요.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시절에 저도 회사의 허락을 받고 외부 행사를 할 때 물론 보수를 많이 받는 행사도 있었지만 가면 뭔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아니면 푸름의 재단 이런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만날 때는 돈을 보수를 받지 않아도 제가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이 봉사이고요. 아나운서 또 봉사를 하는 분들은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자존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자존감을 우리가 계속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봉사에 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제 단어는 허니신입니다. 오늘 저 장면은 제가 이제 전국 대학 동호인 탁구연맹 회장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뒀던 그런 어떤 회장 자리였습니다만 저는 제가 한국 아나운서 연맹 회장 그리고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 전국 대학 동호인 탁구연맹 회장 이렇게 세 번의 전국 회장을 했었는데요. 정말 중고등학교 회장을 할 때 많은 그런 기쁨을 느꼈었습니다. 대회가 보통 5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루 전에 가서 5박 6일 동안 아침 8시부터 경기가 끝나는 저녁 8시나 9시까지 뭐 점심 먹으러 한 번 정도 나가 외에는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같이 계속 체육관도 몇 바퀴 돌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봤었고 또 뭐 회장이 그런 것까지 하냐고 하는데 주변에 이제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꼭 줍고 또 우리 선수들에게도 이런 건 너희가 있던 자리는 잘 치워야지라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저는 그 과정이 헌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SBS 아나운서로서 이 5박 6일 동안 가 있기 위해서는 주말에 근무를 많이 해야 됐거든요. 그런 주말에 근무를 하면서 대회 가서 선수들을 보살피고 헌신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회장을 맡은 이후에 보람상조라는 기업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누구나 잘하는 선수라면 갈 수 있는 1, 2등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말고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성적이 안 좋아서 외국 시합을 못 가봤던 선수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정말 헌신은 봉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런 헌신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변화입니다. 제가 26년의 아나운서 생활을 마치고 정치인으로서 변화를 물론 그 전에 공무원을 14개월 정도 인천광역시 홍보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어떤 이 봉사와 헌신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SBS 아나운서는 언론이긴 합니다만 어느 회사에 소속된 인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고 언론인의 그런 어떤 이 자세 또는 그런 균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였고 유정복 현 인천광역시장도 학사장교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계속 1년에 그래도 몇 차례씩 만나 뵀었는데 제가 정치를 하고 싶다. 봉사와 헌신 그리고 언제나 어려운 분들의 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누구에게 어디서 정치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저는 유정복 선배님, 유정복 그 당시에는 이제 후보였죠. 이분께 정치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떤 단체나 뭐 조직보다는 그 사람이 좋다면 가리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의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을 여러 번 찾아뵙고 시장님께 선배님께 정치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유정복 시장께서 2년 전 지방 선거 때 제가 선거대책본부의 대변인을 맡았었고 그 이후에 당선 이후에는 홍보특별보좌관으로 또 행정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변화에 있어서 제게 중요했던 것은 그 단어는 진정성입니다. 예. 자, 마지막 단어는 도전입니다. 제가 저렇게 선거 저를 알리는 그런 피켓이라고 하죠. 그걸 메고 이렇게 이제 이 선거 운동을 아침 출퇴근길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요? 저 어린이가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아저씨는 우리 친구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을 제가 저희 지역구에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90개 경로당이 있는데 제가 160여 회 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에서 어르신들은 왜 그 좋은 SBS 아나운서 그만두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르신들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정성을 담은 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함을 드리면서 제 명함 뒤에는 제가 전화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받고 혹시 못 받으면 꼭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5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도전의 계기 그리고 왜 도전을 하는지 어떤 도전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 단어에 다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한다면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담아서 정말 멋진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꼭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언제나 당신 편 봉사와 헌신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잘하겠습니다. 헌신과 봉사, 진정성으로 다가선다면 아마 네. 유권자들이 좋은 결과를 네. 가져다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나운서 출신 전현직 의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네. 평가들이 다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선배들이나 다 선배들이 되겠죠? 네. 네. 후배도 있습니다. 예. 현역 의원으로서는 선배죠. 고민정 현역 의원 아나운서로서는 이제 제가 그렇죠. 네네. 예, 한준호 고민정 후배가 있죠. 아나운서 그렇지. 쪽으로는 들어가면 그분들은 재선이에요. 저는 뭐 당선이 되게 뭐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다 잘 돼서 그러면 잘 모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좀 유리하겠죠. 그 부분은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 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손범규, 손범수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어찌 됐든 같은 밀양손 씨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 밀양손 씨가 손 씨가 38만 손기정 선수는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대부분 밀양손 씨가 80% 이상입니다. 밀양. 그래서 옛날에는 밀양 박 씨하고는 이제 뭐 혼인을 안 했다 뭐 이런 저기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요즘은 손흥민 선수 덕도 많이 보고 손수 교사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네. 모든 총선거가 현 정부 그러니까 당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띱니다. 그렇죠. 요즘에 야권에서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데 네. 또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뭘 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 후보로서의 입장은 네. 정권 심판이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거대 야당에 대한 저는 심판 이런 단어는 좀 살벌해서 그보다는 이제 평가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정권이 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을 많이 당선시켜 주실 것이고 야당이 잘못했다면 또 그 반대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어떻게 선거의 프레임을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여론이 더 높거든요, 압도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저는 반대쪽으로도 많이 이 얘기를 들어서 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긍정평가, 부정적평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뭐 이거는 이제 또 어차피 삼권 분리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제 행정부는 제외하고 그런 두 정당의 비교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부를 같이 끌어들이는 거겠죠. 아니 정부를. 그 이제
정당의 지지율 말고 네. 정당의 지지율 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에서 네. 부정적 평가가 그건 이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게 많다 이런 얘기죠. 네. 네네. 그 그게 점에 대해서는 아마 네. 예.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국민의힘이 해드려봤습니다. 더 겸손하고 그런 네.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은 국가적 아젠다를 주로 다루고 네. 아까 삼권 분립화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네.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때는 지역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죠. 그렇죠. 현안 문제 해결.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이 1분 10초 남았는데 다음 주에 혹시 또 한 번 더 출연해도 되나요?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말씀드릴 게 많은데 네네. 일단 짧게 정리를 네네. 해드리면 제가 있는 인천 남동 지역은 교통과 그다음 원도심 개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유정복 시장도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던 네네. 게 경인 전철 그리고 경인 고속도로의 지하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게 인천에 제가 있는 지역도 남북으로 가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말 인천은 창조적인 도시, 어떤 거든 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도시도 있지만 이 인천 제가 있는 남동갑은 가장 서울로 얘기하면 종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와 원도심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렇게 교통과 원도심 개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또 네네네.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다 하는 생각이 누구 듭니다. 후배이겠습니까? 제가 성경환 앵커님 후배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지금까지 인천 남동 갑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국민의힘 손범규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오마이TV가 계획한 22대 총선 프로젝트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야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